얼마 전 한 여성이 제주도에서 완주군 마을 이장단의 현장 가이드를 맡게 됐습니다. 아버지 뻘의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연수 일정을 더 세심하게 준비했던 여성. 하지만 2박 3일의 시간이 내내 괴롭기만 했다고 하는데요. 자기 방으로 술 마시러 오라고 계속 강요를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저를 보고 너무한다, 왜 안 왔냐, 실망이다, 오늘은 꼭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마을 이장들이 성희롱적인 발언을 내뱉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까지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뒤 더 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지금 이 사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피해자 측에서 저희에게 직접 또 제보를 해주신 사건이에요. 자, 전북 완주군에서는 철마다 마을 이장단이 모여서 지역 핵심 리더 정책 연수라는 걸 떠난답니다. 자, 바로 거기 그 연수를 저렇게 갔다가 사달이 난 건데, 자, 피해자가 경찰에 이걸 고소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혀버릴 뻔했던 사건.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보죠. 일단 이 전북 완주군의 마을 이장 46명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 연수를 진행한 위탁 교육 서비스 업체는 나라장터 입찰을 거쳐서 연수 프로그램을 따낸 거였는데요. 이 피해 여성을 현장 가이드로 임시 채용해서 안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장 한두 명이 연수 첫날부터 여성 가이드에게 추태를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을 이장 도대체 어떤 추태를 부렸는지 피해자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 방으로 술 마시러 오라고 계속 강요를 했는데 그 술 마시러 방으로 오라고 얘기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근데 첫날은 제가 얼굴이랑 이름이 다 익지가 않아서 다 기억은 안 나고, 한 명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다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막 방으로 오라고 막 그랬었는데. 자, 지금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있네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여성 가이드에게 방으로 와서 나랑 술 한잔 가이드를 방으로 왜 불러요? 일단은 저녁 때 숙소에서 술 좀 타자, 이장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안 건드릴 테니까 숙소에서 또 술 한잔 하자. 그리고 내가 널 좋아해도 되느냐. 너는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영화 대사같이 한데 저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피해자가 당연히 거절하죠. 거절하니까 다음 날에는 다시 피해자한테 너무한데 왜 안 왔느냐. 실망이다. 오늘 꼭 와라. 라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압박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건 반장에서 취재했던 건 좀 다른 얘기가 또 있어요. 일단은 한두 명이라고 이전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요? 좀 전에 인터뷰 목소리 제가 들었는데요. 예.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의 이장들이 술자리 참석을 요구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사람이 매치되는 사람이 한 명 정도라는 겁니다. 아마 이장들 여러 명이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면서 추태를 부렸던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지금 빨간 원을 친 저 남성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태를 부렸던 사람들입니다. 자, 심지어 연수 마지막 날 보통 팀장님, 가이드분들이 이렇게 그 관광버스, 전세버스에 같이 타서 여기는 어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지. 자, 그런데 그 버스 안에서도 비슷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 이장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리더고 모범이 되는 분들인데, 연수 마지막 날 그 관광버스 타면 앞자리는 가이드가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자리 옆에는 비워놓는데 술 취하신 이장분이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옆자리로 와서. 옆자리에.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오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언성 높이면서 앉았어요. 앉았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가이드한테 방금 유람선을 타고 왔는데 내내 내 생각밖에 없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눈이 참 예쁘다. 예쁜 거 뭔 상관 있어요? 자, 눈이 예쁘다.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냐. 요거는 자기 딸 같은 그런 분한테 사실을 한다는 거는 이건 성회령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 그 이장 팔로 그 여성의 신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스쳐나 봐요. 쓰기도 하고
접촉을 했다고 한 거 요거는 성추행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장분이 술 취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가이드한테 이런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가이드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얼어버렸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난 건데 이장님들이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자, 소장님 지금 들으셨죠? 그냥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보면 알지만 이렇게 뭐 중년의 남성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여성 젊은 가이드가 혼자서 있는데 여러 명이 와가지고 계속 번갈아가면서 같이 술 먹자, 방에 뭐 우리 내 방에 뭐 술 마시러 와라, 왜 안 왔냐, 너 좋아하는데 눈이 예쁘다, 그러고 막 옆으로 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몸이 굳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은 본인의 일로 약속을 한 관계잖아요.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좀 고육스럽고 또 그걸 넘어서 좀 두려웠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뭐 누구 하나 정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두려움은 몇 배로 더 증폭됐을 것 같습니다. 자, 버스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그 버스에 같이 동승해 있던 이장들과는 다른 이 완주군청의 공무원에게 직접 이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의 대답 정말 기가 찼는데요.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이, 시골 아저씨니까 이해해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한 사람의 주장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그 이장들이 가게 되면은 그 인솔자가 있습니다. 인솔자는 이제 완주군 공무원이 탔었는데 뒤에 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그 가이드가 얘기를 했더니 그 공무원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시골에선 예쁘면 술 한 잔 마시자고 한다. 시골 아저씨니까 이해해달라. 아니 시골에서 예쁘다고 술 마시자고 안 그러거든요. 이런 말 했다는 자체를 이해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는 가이드가 뻥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바로 제지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이장님을 뒤로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면서 이해하라고 하니까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두렵기도 하고 이게 뭐지? 상당히 황당하고 또 정말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이런 생각 때문에 이 피해 여성분이 아마 그 고소나 신고할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시골 분들 비하하는 발언입니다. 자, 결국 피해자가 연수를 마친 뒤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완주군청 관계자 이후 일정부터 그 해당 이장들과 가이드를 분리 조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자, 그런데 피해자 측 얘기는 다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완주군청 공무원분한테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아껴서 그런 거다. 시골에는 원래 예뻐하고 그러면 술 한잔 먹자고 그렇게 얘기한다. 아껴서 그런 마음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네, 그리고 계속 같은 버스에 탄 것도 저는 좀 분리를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분한테 제가 그 말씀 드리고 했는데도 기사에는 그 피해자랑 가해자를 분리했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같은 버스 타고 왔거든요. 다르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 네, 일단 이 여성이 해당 이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또 국가인권위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 진정도 넣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그 완주군 관계자, 담당자가 해명을 했는데요. 이장의 행동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이드에게 자초지종을 먼저 물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는 같은 버스를 타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건반장 취재진이 취재한 바로는 사실과는 다르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와 달리 분리 조치 없이 끝까지 같은 버스를 타고 왔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이 완주군 공무원이 당사자에게는 어떤 사과도 하지 않고 위탁 용역 업체에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 해당 위탁 용역 업체는 피해자가 첫날부터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거다라면서 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해서 더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장님, 이 피해 가이드분의 남자친구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분과도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진짜 이 이장이라는 사람들, 진짜 이 남자친구분 길거리에서 만나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분이 제게 진짜 통화를 하면서 정말 부르르 떨면서 얘기하셨어요. 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게 남자친구 입장에서?
그렇죠. 남자친구 입장, 뭐 가족,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뭐냐, 이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남자친구는 뭐 당연한 생각이 들 것 같고, 지금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 수치심을 너무 느꼈고 우울감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입어가지고 지금 정신과에도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근본적으로 지역 핵심 리더 정책 연수를 왜 제주도로 가야 하나? 물론 뭐 제주도가 발전된 뭐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공부를 하러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 거기 가서 왜 밤낮으로 술판을 벌리나? 이런 생각 들어서요. 기본적으로 이 이장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공무원은 그럼 왜 쫓아간 건가, 제주도까지, 이런 생각도 들고, 위탁 용역 업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교육 프로그램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교육화 되게 짜야지, 이렇게 중간중간 저렇게 술병 놓고 사진 찍히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여러분들이 좀 반성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2장 과연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인가? 월정 수당 20만 원 준답니다. 자, 연 2회 상여금 100%, 보통 40만 원 정도 된대요. 회의 수당 2만 원, 연봉으로 치면 그래서 다 합쳐서 한 약 328만 원을 나라에서 받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월 통신요금 지급, 잡부금 면제, 상해보험 가입, 기타 필요 물품 지원, 국내외 연수 이거. 자, 그리고 자녀 장학금 지원. 이런 혜택을 나라에서 받으면서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자, 논란이 커지니까 뭔가 반응은 있었죠. 네, 오늘 완주군에 따르면요, 이 해당 이장은 이번 일에 책임을 느끼고 전날 이 읍면장에게 이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사직서는 곧바로 수리가 돼서 현재는 이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입니다. 또 완주군은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내놓긴 했습니다. 이장단 원례 회의를 통해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또 소양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완주군 이장연합회도요, 이 지역 핵심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취소하고 소양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죠. 그렇죠. 뭐 이게 참 처벌 대상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명이 지금 고소가 됐는데 뭐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로 했던 거는 이게 성희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의문인데,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공무원의 어떤 해당 공무원의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뭐 형사처벌을 하긴 어렵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했거나 부적합했던 부분, 그 부분은 뭐 징계 내지 어떤 적정한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